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태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앞 시간에 이어서 데이터베이스 언어 중에서 조작어, DML에 관한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이 언어의 종류 중에서 이 DML에 관한 내용이 출제되는 빈도수가 높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실제로 사용하기 위한 언어이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분들이 좀 더 다른 언어들에 비해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조작어 DML에 관한 내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을 살펴볼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 DML. 자, DML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랭귀지라 그래서 데이터 조작어예요, 조작어. 조작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이용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언어죠. 자, 그래서 이 조작어에 대해서 배울 거고, 이 조작어에 보면 명령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명령어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먼저 DML. 자, 데이터 매니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조작, 뭐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조작하기 위한 언어, 랭귀지, 이거를 데이터 조작어라고 하는데, 데이터 조작어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자, 사용자로 하여금, 이게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그러니까 처리를 한다 그러면 이용을 한다는 얘기죠. 뭐 조작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작할 수 있도록 사용되는 언어를 조작어라고 하더라 이거죠. 조작어. 자, 그래서 이 조작어라고 하는 것은 DML이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 뭐 정의어도 마찬가지지만 이 DML이라고 하는 이 약어로도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정의어는 DDL이었죠. DDL. 그 다음에 조작어는 DML이에요. DML.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제어어는 DCL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어로도 같이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조작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고 조작하기 위한 언어인데, 이 조작어에 보면 조작어의 종류가 4가지 명령어로 또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이 종류, 일단 종류별로 여러분들, 자, DDL은 정의어에는 종류가 뭐가 있는지 요거 구분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작어의 종류 구분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 명령어들을 섞어서 정의어의 종류, 뭐 DML의 종류, 그 다음에 제어, DCL의 종류 이렇게 섞어서 뭐 다음 중 정의어가 아닌 것은, 다음 중 조작어가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종류를 먼저 구분을 해서 각 언어별로 구분을 해서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DML 조작어의 명령어의 종류를 보면, 자, 우선 select가 있고요. select 검색문이죠. 가장 많이 사용을 해요. 검색. 그러니까 조회한다는 얘기예요. 조회. 자,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학생들의 정보를 담고 있는 이와 같은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학교에서. 자, 그러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졸업증명서를 뜬다든지 재학증명서를 뜬다든지 했을 때 일단 제일 먼저 하는 건 조회예요. 조회 가장 많이 하는 거는 검색이죠. 검색. 그죠? 기본적으로 하는 게. 자, 그래서 이 select라고 하는 것은 자료를 검색하는, 조회하는 그러한 명령어가 되겠더라 이거죠. 자, 그리고 insert는 말 그대로 삽입. 그래서 데이터를 삽입할 때 사용하는 명령이에요. 삽입. 자, 그리고 delete 삭제죠. 그래서 자료를 삭제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고, 그 다음 update는 자료에 대한 변경을, 갱신을 할 때 사용하는 명령문이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 명령문 4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건데, 이 조작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 3가지 중에서 가장 많이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 조작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각각 명령어에 대한 사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특히 요거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어서 이 조작어 DML의 명령어 종류 중에서 먼저 select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select라고 하는 것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검색을 할 때 사용하는 명령문이에요. 조회. 알겠죠?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검색하고자 할 때.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서 어떤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포털 사이트에서 어떤 자료를 검색을 하죠. 그게 바로 뭐예요?
이 select문에 의해서 조회가 되고 검색이 돼서 그 결과가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select 명령문은 조건을 만족하는 튜플이라고 하는 것은 행이죠, 행. 그죠? 자, 이렇게 테이블로 되어 있을 때 하나하나에 대한 이 자료, 이 하나하나에 대한 자료, 이걸 뭐라고 한다고 했냐면 튜플이라고 해서 튜플, 행. 아셨죠? 자, 그래서 행을 검색하는 명령문이다 이거죠. 검색, 조회다 이거 조회. 자,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명령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select문은 표기 형식을 보면요. 자, select 오고요. 자, 그 다음에 속성 이름이 와요. 속성 이름. 이 속성이라는 항목이죠. 항목 이름, 이 부분은, 그러니까 select 뒤에 오는 것은 검색 대상을 쓰는 거예요. 검색 대상. 자, 그러니까 select, 검색해라 이거죠. 뭐를? 이 항목들을. 검색 대상을 써주는 거고, 그 다음에 from이 와요. from 뒤에는 테이블 이름이 와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예요? 이 테이블에서 이 속성을, 이 항목을 검색해라 이런 얘기예요. 자, 다시. 자, select 뒤에는 속성 이름이 오는데 여기서 이 속성은 검색 대상이에요. 내가 뭘 검색할지 그 검색 대상을 써줘요. 그리고 from 뒤에는 테이블 이름이 와요. 그래서 이 테이블에서 얘네들을 검색해라 이런 얘기예요. 데이터베이스에 보면 이렇게 많은 테이블들이 있을 텐데, 자, 이 중에서 어떤 테이블에서 검색을 해야 되는지 그 테이블 이름을 여기다 써줘요. from 뒤에. 그래서 테이블 이름을 쓰고 그 테이블 중에서 얘네들을 검색을 해라 이거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검색 대상이 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구문 보면 모든 구문에서 그래요. 모든 구문, 앞으로 이후로 배우는 모든 구문에서 보면 이렇게 대괄호로 묶어진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대괄호로 묶어진 것들은 생략이 가능한, 그러니까 필요하면 쓰고, 필요 있으면 쓰고, 필요 없으면 생략할 수 있는 그런 구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괄호로 묶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where, 이건 조건이죠. 조건. 자, 그러니까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여기까지만 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 테이블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얘네들을 검색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자, 이 테이블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자, where절에는 조건을 써요. 그래서 이 테이블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얘네들을 검색을 해라 이거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테이블이 있으면 항상 이 테이블의 모든 자료를 검색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내가 필요에 따라서 내가 필요한 것만 검색하는 경우가 더 많단 말이죠. 자, 그랬을 때 그 검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조건, 이 조건을 where절이라고 하는 곳에다 쓰더라 이거죠. 그래서 조건을 부채하는 경우는 쓰지만 조건이 필요 없는 경우는 이렇게 생략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기본적인 일단 틀은 생략할 수 없는 것은 select from, 이 테이블에서 얘네들을 검색하라 이런 얘기고, 자, 조건을 부채하는 경우는 where절에 쓰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group by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group by. 자, 요거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자, group by라고 하는 것은 그룹 단위로 분류할 때, 그럴 때 사용하는 구문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학생별, 학년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룹으로 묶어서 처리를 해야 하는 경우, 그럴 때 사용을 하는 구문이 group by라고 하더라고요. group by. 자, 그 다음에 order by가 있어요. order by. 자, order by절은 요거는 이제 정렬을 수행을 하고자 할 때, 정렬을 해야 하는 경우 사용하는 구문이고 그렇습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들은 필요하면 쓰고, 필요 없으면 생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제 예를 보면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셨죠? 자, 일단 select 구문 구면 기본적으로 와야 되는 것은 select from. 알겠죠? 자, 그래서 select 뒤에는 검색 대상의 항목 이름, 속성 이름을 쓰고 from 뒤에는 테이블 이름을 쓰더라. 됐죠? 자, 그러면 select절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검색하고 조회하고 하는 것은 가장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실제 예제들을 쭉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학생이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어요. 학번, 성명, 학년, 학과로 구성된 학생 테이블이 있고, 자, 그 다음에 학번,
과목 코드 성적으로 구성된 수강 테이블이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이 두 개의 테이블을 예를 들어서, 자, 예제를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일단 튜플을 검색을 하는데, 모든 조건 없이 그냥 모든 튜플을 검색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경우, 자, 그래서 질의문이 학생 테이블에 모든 튜플, 모든 항목을 검색하시오라고 한다면, 자, 셀렉트. 자, 그 다음에 여기 별표, 아스테리크가 있는데요. 이 별표의 의미는 모든 것을 의미를 해요. 모든 것을 내포하는, 대신하는 그런 특수한 의미를 가진 특수 문자예요. 아스테리크 별표. 알겠죠? 모든 것. 그러니까 셀렉트 모든 것을 검색을 하라 이거죠. 그 다음 from 뒤에는 테이블명을 쓴다고 그랬죠? 자, 여기서 from 학생. 그러니까 학생 테이블에서, 그러니까 테이블이 학생 테이블도 있고 수강 테이블이 있는데 학생 테이블에서 모든 것을, 모든 항목을, 모든 속성을 검색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하나의 구문은 이렇게 세미콜론으로 해서 마무리를 져주는 거고요. 이건 문법이에요, 문법. 자,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시키게 되면 학생 테이블에 있는 모든 내용이 이와 같이 결과로 해서 보여지는 거죠. 그대로. 알겠죠? 자, 만약에 이거를 이와 같이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또 표현할 수가 있냐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자, 셀렉트 뒤에는 검색 대상, 내가 검색하고자 하는 속성 이름을 써준다 그랬죠? 자, 그래서 모든 것이니까 학생 테이블을 구성하는 모든 속성, 학번, 성명, 학년, 학과를 이렇게 모두 이렇게 쭉 순서대로 나열을 해주는 거예요. 검색하고자 하는 게 여러 개면 이렇게 컴마로 해서 구분해서 쭉 나열을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셀렉트, 학번, 성명, 학년, 학과를 검색을 하라 이거죠. 그 다음 from, 어디서? 학생 테이블에서.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되면 마찬가지로 결과가 이와 같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모든 속성을 일일이 직접 기입을 해도 되지만 이거 대신 좀 더 효율적으로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대신한 의미로 이렇게 아스테리크, 별표를 가지고 표현을 하더라 이거죠. 자, 요거의 내용이나 동일한 의미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알아두실 것은 select, 그 다음에 아스테리크는 모든 것을 의미를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 select 뒤에는 검색 대상이 오고 from 뒤에는 테이블 이름이 온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또 하나 예를 보도록 할까요? 자, 검색 결과에서 중복되는 속성, 중복되는 값을 제거할 때 사용하는 옵션이 있어요. 이거 하나의 옵션이죠, 옵션. 중복되는 값을 한 번만 표현하게 하는, 중복된 값을 제거해서 한 번만 표현하게 하는 옵션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제가 학생 테이블에서 학과명을 중복되지 않게 모두 검색하시오 그랬네요. 그러니까 학과를 검색을 하는 거죠. 학과를 내가 검색하고자 하는 건 학과의 학과. 그 다음에 어떤 특별한 학과만 검색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학과, 즉 조건이 없어요. 그냥 모든 학과의 학과. 자, 그래서 select 한 다음에 자, 여기 distinct라고 하는 거 있죠. 자, 요거. 그러니까 요거의 역할이 뭐를 의미를 하냐면 요거의 역할이 결과값 중에서 중복되는 게 있으면 중복되는 것을 제거하고 한 번만 표현하게 하는 옵션이에요. distinct라고 하는 게. 알겠어요? 자, 그래서 select, distinct 학과를 검색을 하되 지금 우리가 검색해야 되는 게 학과잖아요. 학과를 검색을 하되 distinct라고 하는 걸 요걸 붙여주게 되면 학과 값 중에서 중복되는 것은 한 번만 표현하게 된다 이거죠. 한 번만. distinct. 알겠어요? 자, 그리고 from 학생 하게 되면 학생 테이블에서 학과를 검색을 하되 중복된 것은 한 번만 표현해주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실제로 학생 테이블 학과 보면 이렇게 중복되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학과를 검색을 하는데 그래서 중복되는 것은 두 개를 다 표현할 필요가 없으니까 중복되는 값은 하나만 표현하라 이거죠. 그래서 요거를 distinct를 붙여서 수행하게 되면 전기, 기계, 컴퓨터에서 중복되었던 거 요걸 한 번만 표현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distinct가 없다, 이걸 빼놨다, 그러면 결과값으로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요대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자, 그런데 distinct가 있음으로 해서 distinct를 붙여줌으로 해서 중복되는 값은 이렇게 한 번만 표현하게 하더라 이거죠.
자, 그래서 디스틴트의 역할. 디스틴트는 뭐 하는 거라고요? 중복된 값을 한 번만 표현하게 하는 그런 옵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예제를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셀렉트문의 예제. 자, 이번에는 조건이 있는 경우. 조건이 있는 경우.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생 테이블에서 정기과 학생의 학번과 성명을 검색하시오 라고 했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검색해야 하는 것은 뭘 검색을 하는 얘기예요? 학번과 성명을 검색을 해라. 그래서 이렇게 검색해야 되는 것은 셀렉트 뒤에다 쓴다고요. 그래서 셀렉트 학번, 성명. 그래서 학번과 성명을 검색을 해라. 어디에서? 학생 테이블에서. 그래서 from 학생. 알겠죠? 자, 그런데 정기과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학생이 아니라 정기과 학생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조건이 있어야 하는 경우는 회어절에다 쓰더라 이거죠. 회어절. 그러면 정기과, 이거는 정기, 이거는 뭐예요? 학과 이름이 정기인 거죠? 그죠? 자, 그래서 회어 학과는 전기 이렇게 써주는 거죠. 자, 이 학과에 들어있는 이 값들은 문자죠. 그죠? 이렇게 문자인 경우는 이렇게 따옴표로 해서 문자라는 것을 구분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세미콜론. 그래서 이게 조건이에요. 조건. 자,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는 시험 문제는 주관식이 아니고 객관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문을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을 하는 문제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놓고 이거의 의미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구문을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걱정은 할 필요 없이 이렇게 SQL 문제가 SQL 구문이 나와 있다 그러면 아, 이게 어떤 의미구나 이런 정도 해석할 줄만 아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자, 요거의 의미는 뭐예요? 셀렉트 학번과 성명을 검색하라 이거죠. 어디서? 학생 테이블에서. 조건은 학과는 정기. 그러니까 학과가 정기인 사람의 학번과 성명을 검색하라 이거죠. 그러면 자, 학과가 정기인 사람은 여기하고 여기잖아요. 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그러면 그 사람의 학번과 성명 그러니까 자, 여기하고 여기가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과는 이와 같이 나오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조건 지리문 하나 더 볼까요? 자, 한 문제 더 볼게요. 자, 문제가 학생 테이블에서 정기학과 4학년 학생의 학번과 성명. 자, 여기서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검색해야 되는 것은 학번과 성명이네요. 그죠? 자, 그래서 셀렉트 뒤에 셀렉트 학번, 성명. 학번과 성명을 검색하라 이거죠. 어디에서? 학생 테이블에서. 그래서 from 학생.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을 볼 건데 이 조건을 보면요. 정기학과 4학년 그랬거든요. 그러면 학과가 전기인지 뭐 기계인지 또는 컴퓨터인지 이것은 학과 속성을 보면 알아요. 그 다음에 4학년인지 2학년인지 몇 학년인지 이거는 학년 속성을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문장으로는 전기학과 4학년 이랬지만 여기 안에는 두 개의 조건이 있는 거예요. 두 개의 조건. 두 개의 조건이 있는 거죠. 그죠? 조건이 두 개인 거예요. 어떻게? 학과가 전기학과라고 하는 거하고 학년이 4학년이라고 하는 거. 이 두 개의 조건이 있는 거다고요. 자, 그러면 학과가 전기학과라고 하는 거하고 4학년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돼요?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야 돼요? 이 문장의 의미는 학과가 전기학과라고 하는 거하고 학년이 4학년이라고 하는 두 개의 조건인데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돼요? 하나만 만족해도 되는 거예요. 모두 만족해야 전기학과 4학년 이거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조건이 여러 개가 있을 때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는 경우 이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and죠. and. 자, 여러분 앞에서 우리 논리회로에서 게이트 배웠죠? and. 자, and는 입력하는 값이 모두 만족할 때 1일 때만 1이 나오게 하는 거. 그게 and예요. and. 자, 그래서 이 문장의 의미는 학과가 전기학과라고 하는 거와 4학년이라고 하는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전기학과 4학년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and로 연결한 거더라. 자, 그래서 왜요? 학과는 전기 그리고 and 학년은 4 해서 학과가 전기학과라고 하는 거와 학년이 4학년이라고 하는 거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게끔
and로 연결해주면 되더라 이거죠. 문제의 의미가요. 자, 그런데 만약에 문제가 뭐 전기학과 이거나 4학년 그랬어요. 조건이. 자, 그러면 이 말은 학과 중에서 전기학과인 거랑 학년이 4학년인 거랑 두 개의 조건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나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돼요. 이런 경우는 이제 5어로 연결하는 거죠. 5어로. 알겠죠? 문제의 흐름이. 자, 그래서 요 문제는 조건이 여러 개 있을 때 회어절에 and로 해서 연결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 그거의 예제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select 뒤에는 검색 대상을 쓰고요. from 뒤에는 테이블명을 써주고 where절에다는 조건을 쓰더라. 자, 요거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이어서 이제 정렬에 관한 내용을 보도록 할까요? 정렬. 자, 수강 테이블에서 학번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고 그 다음에 같은 학번에 대해서는 과목 코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시켜 검색하시오라고 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검색을 해야 되는 것은 수강테일에서 학번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고 그 다음에 같은 학번에 대해서는 과목 코드를 기준으로 정렬시켜라. 그래서 보여줘야 할 것은, 검색해야 될 것은 학번과 과목 코드더라 이거죠. 어디에서? 수강 테이블에서. 자, 그리고 이렇게 정렬을 해야 하는 경우는 order by라고 하는 구문을 이용을 하더라. 자, order by. 정렬을 할 때 쓰는 거예요. 정렬. order by. 정렬. 알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오름차순이 있고 그 다음에 내림차순이 있죠? 자, 오름차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순서대로, 그러니까 작은 번호부터 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쭉 써주는 거예요. 이게 이와 같은 순서로 정렬하는 거, 이게 오름차순이고, 내림차순이라고 하는 것은 역으로 큰 번호부터, 큰 값부터 이렇게 해서 작은 값 순으로 나열하게 하는 거, 이게 내림차순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오름차순을 의미를 할 때는 ascending의 약자인 ASC를 쓰고요. 그 다음에 내림차순으로 할 때는 descending, DESC를 쓰죠. 지시를 할 때. 자, 그래서 order by라고 하는 것은 정렬을 해라 이거예요. 학번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ASC, ascending. 그리고 학번이 같았을 때는 과목 코드를 기준으로 descending, DESC에서 내림차순 정렬을 해라. 이런 의미예요. 아셨어요? 자, 그래서 보면요. 실제로 수강 테이블을 보면 학번이 이렇게 있는데 100번, 200번, 300번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같은 학번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같은 학번에 대해서는 과목 코드를 내림차순으로 하라 이거죠. 그러면 이 학번이 서로 같은 요 두 개에 대해서 이 과목 코드를 가지고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하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개를 가지고 과목 코드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해라 이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실행시키고 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와 같이 나오는 거죠. 학번과 과목 코드가 검색이 되는데 일단 학번을 기준으로 해서는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학번이 같은 거에 대해서는 과목 코드가 내림차순이니까 큰 거부터 해서 나오더라 이거죠. 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됐나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정렬을 수행하고자 할 때는 order by 구문을 사용을 하더라. order by. 정렬을 하고자 할 때. 자, 오토바이가 도로에서 쭉 정렬을 해서 쭉 지나가는 모습을 연상을 해보세요. 오토바이절. 자, 그리고 ASC는 오름차순, DESC는 내림차순. 알겠죠? 그래서 정렬을 하고자 할 때 어떤 구문을 써야 되는지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또 다른 지리문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그룹으로 지정을 해서 검색을 해야 하는 경우인데, 자, 문제가 수강 테이블에서 학생별 성적의 평균을 구하시오 그랬네요. 학생별.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수강 테이블에 학번, 과목 코드, 성적이 있는데 이걸 학생별로 구분을 하려면 그러니까 학생을 일단 어떤 학생이 뭐 개똥이고 어떤 학생이 홍길동이고 어떤 학생이 아무개이고 이거를 알아보려면 뭘 보고 알 수가 있어요. 학번을 보면 그게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학번을 보니까 100번도 있고 200번도 있고 300번도 있는데
학생별 이 말은 이 수강 테이블에서는 학번끼리 이렇게 그룹을 지어라 이거죠. 학번끼리 이렇게 학번끼리 그러니까 같은 학번끼리 이렇게 그룹을 지면 그게 곧 학생별 자료가 되는 거죠. 200번에 대한 자료, 300번에 대한 자료 이렇게 모으면 그게 학생별 자료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자료를 그룹으로 묶어서 처리해야 되는 경우 그룹바이라고 하는 구문을 이용을 하더라. 이거죠. 그룹바이. 자, 그래서 보면 select 검색하라 이거죠. 학번 그리고 AVG 요거는 average 약자예요. 평균 구하는 함수예요. 평균 구하는 함수. 평균을 구해주는 함수. 자, 그래서 average 점수 그러면 여기 보면 성적 있잖아요. 이 성적에 대한 평균을 구해주는 거죠. 알겠어요? 자, average는 평균 구하는 함수입니다. 함수. 되셨죠? 자, 그래서 average 점수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from 수강. 그러니까 수강 테이블에서 학번과 그 다음에 그 학생에 대한 점수에 대한 성적에 대한 평균을 구하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룹 바이 학번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그룹으로 묶어서 학번을 기준 여기 그룹 바이 학번 그랬으니까 학번별로 묶어서 그 각각 같은 학번에 대한 점수를 가지고 평균을 구하게 되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요걸 수행하고 나면 자 100번 학생은 자료가 하나니까 그거에 대한 평균 구하면 90이고 200번 학생은 이렇게 자료가 두 개잖아요. 60과 80. 그래서 그거의 평균 300번 학생도 자료가 두 개잖아요. 100과 70. 그래서 그거의 평균 이렇게 구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기억해 둘 거는 일단 그룹으로 분류를 해야 하는 경우는 그룹 바이라고 하는 구문을 이용을 하더라. 이거죠. 그룹 바이. 알겠죠? 자, 그리고 여기 그룹 바이에서 하나 더 알아주실 내용이 있어요. 자, 그룹 바이 절은 명시된 속성값에 따라서 그룹으로 분류할 때 사용하는 구절이 되겠고, 그 다음에 그룹 바이 절에 의해서 그룹으로 분류를 했을 때는 해빙절의 조건을 작성을 하더라. 자, 이거는 이 조건을 작성을 하는 구문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조건은 어디에다 작성을 했어요? 앞에서 회어절에다가는 조건을 작성을 했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구문에서는. 그런데 이렇게 그룹 바이에 의해서 그룹으로 분류를 했을 때는 해빙이라고 하는 곳에 해빙절의 조건을 작성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룹 바이로 분류를 했을 때 조건이에요. 해빙은 그룹 바이로 분류를 했을 때 조건이다고요. 일반적인 조건은 회어절. 그룹 바이로 분류를 하지 않았을 때는 회어절에다 쓰는데 그룹 바이로 분류를 했을 때는 해빙절의 조건을 사용을 하더라. 자, 몇 번 얘기합니다. 해빙절.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 없지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가볍게 교재에 쓰셔도 되니까. 자, 예를 들어서 수강 테이블에서 여기 수강 테이블에서 학번이 200 이상인 이게 뭐예요? 이게 조건이단 말이에요. 학번이 200 이상 그러면 이 100번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200 이상 그러면 20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학번이 200인 사람과 300인 사람 이걸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학번이 200 이상인 학생의 학생별 성적 평균을 구하시오. 여기 학생별 그랬으니까 그룹 바이로 분류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자, 그래서 똑같아요. select 학번, 자, 평균 구하라 이거죠. 수강 테이블에서. 그리고 학생별 그러려면 여기에서는 학번을 가지고 구분을 하면 학생에 대한 학생별로 그룹이 지어지니까 그룹 바이 학번 이렇게 해서 학번을 기준으로 그룹으로 묶었단 말이에요. 분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학번이 200 이상이라고 하는 조건을 제시를 할 때는 having이라고 하는 구절에다 써야 한다. 그래서 having 학번이 200보다 크거나 같은 이와 같이요. 이렇게 그룹으로 분류를 한 다음에 조건은 having에다 작성을 해야 한다. having. 일반적인 조건은 어디에? 일반적인 그룹 바이로 나누지 않았을 때는 회어절에다 쓴단 말이에요. 회어절. 자, 그런데 그룹으로 분류를 한 다음에 조건은 having 이 구절에 조건을 작성을 해야 한다 이거죠. 자, 요거 정리를 해서 혼동하지 않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select 구문에 대해서 쭉 예제들과 함께 살펴봤는데, 자, select라고 하는 거, select는 검색을 할 때, 조회를 할 때 사용하는 명령문입니다. 자, 그래서 select 뒤에는 검색 대상을 쓰고, from 뒤에는 테이블명, 조건은 회어절에 쓰고, 여기 그룹 바이 이것은 그룹 단위로 분류를 할 때, 그 다음에 정렬을 할 때는 order by절을 사용을 한다라는 거. 아셨죠? 자, 그렇게 해서 select에 관한 구문 내용을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insert 구문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insert 명령. 자, insert 명령은 뭐 할 때 사용하는 명령이냐면 기본 테이블에,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테이블에 새로운 튜플, 새로운 행, 그러니까 새로운 자료를 삽입할 때 사용하는 명령이다 이거죠. insert 말 그대로 삽입할 때. 자, 그래서 여기에 표기 형식은요. 자, insert into 그 다음에 테이블명 해주면 이 테이블에 삽입을 해라 이거죠. 이 테이블 안에 삽입을 해라 이거죠. insert into. 그 다음에 이 테이블명 쓰고 그 다음에 테이블을 구성하는 먼저 속성명을 써줘요. 그리고 value 한 다음에 그 각 속성에 들어갈 실제 데이터들을 쭉 나열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들을 쭉 써주게 되면 이 테이블명 안에 썼던 이 속성명의 순서대로 이렇게 삽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삽입될 속성명. 자, 요 부분은 삽입될 속성명을 써주는 부분이고요. 자, 이 value 뒤에 있는 이 데이터들은 삽입될 실제 자료죠. 삽입될 실제 자료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insert into 테이블명 그러면 이 테이블 안에 삽입해라. into 이 테이블 안에 삽입해라. 그 테이블에 이런 속성에다 이런 데이터들을 삽입해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insert 구문은요. 형식이 insert into 그리고 value 이런 순으로 오는 거죠. insert into value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은 대응하는 속성과 데이터는 개수 및 데이터 타입이 일치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지정된 속성에는 지정된 데이터가 입력되고 지정되지 않는 속성에는 널 값이 입력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한 내용은 예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자, 일단 insert 문의 표기 형식 insert into value 이런 순으로 온다라는 거. 알겠죠? 자, 그러면 실제 예를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보면 학생 테이블에 500 유관순 3 역사값을 삽입하시오 그랬네요. 자, 요거에 대한 이 자료를 삽입을 하시오. 학생 테이블에 여기 학생 테이블에 자, 그러면 형식이 insert into 학생 테이블에 삽입해라 이거죠. insert into. 자, 그 다음에 이 값들은 어디 항목에 대응되는 값이에요. 이게 어디 속성에 대응되는 값들이에요. 500이라고 하는 것은 학번에 들어갈 거고 유관순이라고 하는 것은 성명에 3이라고 하는 것은 학년에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학과에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학생 테이블에 있는 학번 항목, 성명 항목, 학년 항목, 학과 항목에다 삽입을 해라. 뭐를 그 실제 삽입될 내용은 value 뒤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500, 유관순, 3, 역사 이렇게 써주면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각 항목에 대응되는 순서대로 값들이 이렇게 삽입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insert into 학생 테이블명이죠. 그 다음에 그 테이블에 삽입될 항목명, 그 다음에 value 뒤에는 그 항목에 들어갈 실제 값. 그래서 이걸 수행하고 나면 자, 이와 같이 가장 마지막에 이렇게 해서 하나의 데이터가 삽입이 된다 이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이때 대응하는 속성과 데이터 개수는 같아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면 항목 개수 있죠? 그 개수에 맞춰서 순서대로 각각 이렇게 하나씩 대응되는데, 자, 이 항목에는 이렇게 뭐 4개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 밸류에 들어가는 값은 3개다. 이렇게 개수가 다르면 안 돼요. 알겠어요? 자, 그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데이터 타입이 일치해야 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성명에 들어가는 이 홍길동, 뭐 이순신 이 값들은 뭐예요? 문자예요, 문자. 그런데 내가 실수로 해서 이 학번에 들어갈 것을 여기를 유관순으로 하고, 유관순. 그 다음에 여기를 500이라고 해서 얘를 그러니까 순서를 거꾸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 여기 문자가 들어갈 자리에 이렇게 숫자 형태로 숫자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데이터 형식이 다르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문자 형태면 여기 문자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여기가 숫자다 그러면 숫자가 들어가야 되고, 여기도 숫자다 그러면 숫자가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데이터 타입이 같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자, 그래서 인서트 구문은 이와 같이 작성이 되는 거고, 자, 또 하나 예를 볼까요? 학생 테이블에 그 다음에 600 을지문덕 요것을 삽입하시오 그랬는데, 학생 테이블에 보면 항목이 4개잖아요. 속성이 4개잖아요. 항목이 4개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 2개밖에 없네. 2개. 그래서 600이라고 하는 것은 학번이고 을지문덕이라고 하는 것은 성명이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insert into 학생 테이블에 학번과 성명 속성에 삽입해라. 뭐를? value 600 을지문덕을 넣어라 이거죠. 그래서 얘를 수행하고 나면 자, 이와 같이 삽입이 되는데, 자, 그러면 원래 학생 테이블에는 학년과 학과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없잖아요. 이럴 때는 이렇게 널값으로 해서 값이 채워지더라 이거죠. 널값으로. 자, 그래서 지정된 속성에는 지정된 데이터가 입력이 되고, 그러니까 지정된 속성에 이렇게 지정된 데이터가 입력이 되고, 만약에 지정되지 않는 속성에는 널값으로 해서 입력이 되더라. 널이라고 하는 것은 공백이 아니다 그랬어요. 값 없음, 자료 없음, 해당 사항 없음을 의미하는 특수한 데이터라고 했다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정되지 않은 속성에 대해서는 널값으로 이와 같이 채워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이게 insert 명령문이에요. 자, insert는 형식이 insert into가 와요. into 그리고 value. 그래서 value 뒤에는 실제 값, 삽입될 데이터 이게 오더라 이런 얘기죠.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조작어의 검색문과 삽입문 insert 봤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delete 명령이 있어요. delete. 여러분 delete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울 때 쓰는 명령이잖아요. 자, 그래서 delete 명령문은 기존에 있던 테이블에서 특정 튜플, 특정 특정 자료를 삭제할 때 사용하는 명령문이에요. 삭제할 때. 자, 그래서 여기에 표기 형식은 자, delete from. 그 다음에 테이블명 오면 이 테이블에서 삭제를 해라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을 써요. 그러면 이 조건에 만족하는 것을 지우게 되는 거죠. 외어절. 자, 그래서 이 테이블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자료를 삭제를 하라 이거죠. 자, 그래서 delete의 표기 형식은 delete from. 알겠죠? 자, delete from 이렇게 작성이 됩니다. 자, 그럼 delete 명령문도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학생 테이블에서 홍길동에 대한 튜플을 삭제하시오 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delete from 학생 테이블에서 그랬으니까 from 뒤에 학생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홍길동에 대한 튜플을 지우래. 그러면 이 홍길동이라고 하는 거 이게 조건이잖아요. 조건. 그럼 홍길동이라는 거 하는 값은 어떤 항목에 있는 내용이에요? 성명이라고 하는 속성 항목의 내용이잖아요. 조건이. 그래서 왜요? 조건은 성명은 홍길동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성명의 속성 값이
홍길동인 사람을 지우게 되는 거죠. 어디에서? 학생 테이블에서.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학생 테이블에서 성명이 홍길동인 것은 여기잖아요, 여기. 그래서 이 행위, 이 튜플이 지워지고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delete from 학생 하면 학생 테이블에서 삭제를 해라. 그 다음에 회어절에는 조건을 써주더라 이거죠. 자, 그런데 이 delete 구문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정리를 해주자면 여기 조건이 이렇게 쓰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행만 지우게 되지만 만약에 delete 문에서 회어절이 없는 경우 회어절이 없어요. 회어절이 조건이니까 없이 조건은 없이 회어절이 없는 경우 자, 이럴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써주는 거죠. 자, delete 그 다음에 from 하고 학생 한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하나의 명령이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돼요. 회어절이 없는 경우는 조건이 없는 경우는 알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하잖아요. 자, 이런 경우는 모든 튜플이 삭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만족하면 그 조건을 만족하는 것만 지워지게 되지만 이렇게 조건이 없어. 그러니까 delete from 학생 그랬어. 그러면 이 학생 테이블에 있는 모든 자료가 다 삭제가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빈 테이블이 돼. 빈 테이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자, delete 명령문의 형식은 delete from 이렇게 와집니다. 알겠죠? 자, 이게 delete 명령문이고요. 자, 그 다음 네 번째로 업데이트 명령이 업데이트. 자, 업데이트. 자, 업데이트는 기존에 있던 기본 테이블에 특정 튜플의 내용을 변경하고 갱신할 때 사용하는 명령문이 업데이트. 기존 테이블에서 어떤 특정 튜플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명령문이 업데이트. 갱신할 때, 변경할 때, 수정을 할 때. 자, 그래서 여기의 표기 형식은 자, 업데이트 테이블명. 이 테이블을 변경해라, 갱신해라 이거죠. 그 다음에 set이 와요. set. 그래서 이 set 뒤에는 변경사항을 써줘요. 변경사항. 실제로 변경해야 할 내용, 변경사항은 set 뒤에다 쓰고 그 다음 회어절은 조건. 그러니까 이 테이블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거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바꿔라 이거죠. 자, set 뒤에는 변경사항을 써줍니다. 변경사항. 알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도 실제 예를 보면 학생 테이블에 이순신의 학과를 영어 영문 학과로 수정하시오 그랬네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수정해야 할 내용은 뭐예요? 영어 영문 학과로 바꿔야 할 거. 이게 실제로 수정사항이죠. 수정사항 할 내용이죠. 수정할 사항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순신의 이건 뭐예요? 조건이죠. 조건. 자, 그래서 업데이트 학생 테이블을 변경해라. 자, 변경사항이 뭐냐? 변경사항은 set에다 쓴다고. set. 학과는 영어 영문이라고 하는 것은 요건 학과의 값이잖아요. 학과 속성의 값이잖아요. 그래서 학과를 영어 영문으로 바꿔라. 누구를? 왜요? 이순신이라고 하는 것은 성명 속성의 값이잖아요. 그래서 왜요? 성명은 이순신 이렇게요. 자, 그리고 세미콜론. 그러면 이 성명 중에 이순신 사람, 이 사람의 지금 현재 학과는 기계과인데 이거를 이렇게 영어 영문 이렇게 변경이 된다 이거죠. 이게 업데이트 명령문이에요. 자, 그래서 업데이트는 기존 테이블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거에 대한 수정을 하고 변경을 하고 할 때 사용하는 명령인데, 자, 업데이트 테이블명, 그 다음에 set, 이 set 뒤에 변경사항이 와요. set. 그 다음에 where. 자, 그래서 업데이트 set.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조작어예요, 조작어. 자, 그래서 조작어. 자, 정리를 일단 해볼게요, 제가. 자, 조작어, DML은 일단 네 가지가 있어요.
자, select는 검색문, 그 다음에 insert는 삽입문, delete는 삭제문, 그 다음에 update는 변경을 하고 수정을 할 때 쓰는 명령문이에요. 자, 그래서 DML 조작어에는 일단 종류가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얘네들의 종류도 이렇게 알아둬야지만 각각에 대한 표기 형식이 있었죠? 일단 그것도 같이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도, 표기 형식 가지고도 문제가 나와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select는 select from where. select 뒤에는 검색 대상의 항목명, 속성명을 쓰고, from 뒤에는 테이블명을 쓰고, 여긴 조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테이블에서 이 속성을 검색을 하는데,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거에 대한 것을 검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select from where 요 순으로 오고, insert는 삽입문은 insert into value. 이 value 뒤에 실제 삽입될 데이터를 써주는 거죠. 여기는 알았어요? 자, insert into value 요 순으로 오고, 자, delete는 delete from, update는 update set. 알겠죠? 자, 그래서 조작어는 데이터베이스 언어 3가지 중에 그래도 많이 사용하는 그런 언어가 조작어이기 때문에 이 조작어 종류도 종류지만 이 표기 형식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이 내용을 이용을 해서, 명령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 보고 작성을 하라고 하는 문제는 없어요. 객관식이잖아요. 우리가 보는 시험은 객관식. 그러니까 SQL 그러니까 뭐 조작어가 됐던 뭐 정의어가 됐던 SQL 명령문이 이렇게 쭉 써져 있으면, 아, 이게 어떤 의미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만 해주시라고요. 알겠죠? 자, 그리고 특히 조작어에서는 이 표기 형식 select from, 그 다음에 insert into value, 그 다음에 delete from, 그 다음에 update set 해서 표기 형식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알아두시고요. 알겠죠? 자, 데이터베이스 언어 셋 중에서 조작어는 특히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내용 중에서 실제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는지 문제를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SQL의 데이터 조작어, DML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네요. 자, 조작어의 종류 뭐뭐 있어요? select 있고, 그 다음에 insert 있고, 그 다음에 delete 있고, 그 다음에 update 있고. 맞죠? 이게 조작어예요. 조작어. 맞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 배웠죠? 정의어에는 뭐 있어요? create문, 그 다음에 alter문, 그 다음에 드랍문. 그러니까 이 문제처럼 이렇게 정의어와 조작어, 또 나중에 이제 제어까지 배우는데 이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섞어서 문제가 나온다고요. 자, 그러면 요거 조작어 맞고, 요거 조작어 맞고, 요거 조작어 맞고, 이거 드랍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정의어예요, 정의어.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다음 SQL 검색문의 의미로 옳은 것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SQL 문장을 주고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지, 그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거의 의미가 뭐예요? select 검색문이네. 근데 별표가 있네? 이게 뭐예요? 모든 것을 의미를 한다고 그랬죠. 모든 것. 그러니까 모든 속성을, 모든 내용을 검색하라 이거죠. 그 다음 from 데에는 테이블명, 그러니까 학생 테이블에 있는 모든 것을 검색하라, 이런 의미단 말이죠. 자, 그래서 학생 테이블에서 별표 값이 포함된 레코드의 모든 필드를 검색하라. 별표 값이 포함된 거예요? 아니죠. 그냥 이거 자체가 그냥 모든 속성을 의미를 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2번은 학생 테이블에서 전체 레코드의 모든 필드를 검색을 해라. 어때? 맞아요? 모든 필드를 다 검색을 해라. 이런 의미잖아요. 전체. 맞죠? 자, 3번은 학생 테이블의 첫 번째를 검색을 해라. 이거 아니잖아요. 마지막을 검색해라.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모든 행. 모든 행.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말의 의미가 2번의 의미가 이런 거죠. 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뭐 항목이 이렇게 3개 항목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자료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항목이에요. 항목 그리고 이제 이게 튜플들 행 자료 여기가 자 그러면 전체 레코드 그러면 요거죠. 요거 각각 행 모임 레코드라고 하는 건 한 행이잖아요. 튜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체에 대한 모든 필드 그러니까 모든 자료 이걸 의미하죠. 모든 거 요거 알겠죠? 그래서 별표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2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다음 질의를 SQL문으로 옳게 표현한 것은 그랬네요. 자, 그러면 상품 테이블에서 자, 이거 테이블명 이건 from 뒤에 와야죠. 단가가 5만 이상인 자료 이건 조건이죠. 회어절에 써야죠. 상품명 단가 수량을 검색하시오. 이건 검색 대상이죠. 그죠? 그러면 검색 대상은 어디에 써요? 셀렉트 절에서 써요. 셀렉트. 자, 그래서 셀렉트 1번부터 보면 상품명 단가 수량 맞네. from 상품 테이블명 from 돼 쓰죠. 자, 그 다음에 where 단가가 5만 이상 where 단가가 5만 이상 이거 맞네요. 그죠? 이게 답이네요. 이게 답. 자, 셀렉트 뒤에는 검색 대상이 오는데 여기는 상품만 써져 있네. 안 되죠. 자, from 뒤에는 테이블명을 쓰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뒤바뀐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잘못된 거고. 자, 그 다음에 셀렉트 상품명 단가 수량 그 다음에 from 상품명 한 다음에 여기 보면은 회화한 다음에 수량이라고 했네요. 조건은 단가가 5만 이상인데 여기는 수량이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잘못된 거. 여기가 틀렸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셀렉트 상품명 단가 from 상품 여기까지는 맞는데 조건은 if가 아니라 회어절에 돼서 왜요? 여기가 틀렸네요. 그죠? 그래서 맞게 제대로 표현된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4번은 다음에 SQL 명령에서 distinct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자, distinct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한다 그랬죠? 중복된 데이터가 있는 경우 중복된 값을 삭제하고 중복된 값은 한 번만 표현하게 하는 그런 옵션이라고 그랬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select distinct 학과명 그러니까 학과명이 중복이 되는 경우 중복이 되는 학과명은 한 번만 표현해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from 학생 테이블에서 where 총점이 80점 이상 여기 이렇게 세미콜론 들어가야 되고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 distinct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그랬는데 학과명이 중복되지 않게 검색을 한다. 중복된 학과명만 검색을 한다. 중복된 학과명은 모두 삭제한다. 학과명만 제외하고 검색한다 라고 했는데 이 distinct의 의미가 뭐라고요? 중복되는 것은 한 번만 표현된다는 얘기는 중복되는 값을 제거하고 중복되지 않게 검색을 해라 이런 의미란 말이죠. 알았죠? 뭐 중복되는 것을 지워라 중복되는 것만 검색을 해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제대로 표현된 의미는 학과명이 중복되지 않게 이 말은 중복되는 거는 하나만 표현한다는 얘기죠. 한 번만. 자, 그래서 여기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5번 문제는 SQL의 select 문에서 특정 열의 값을 기준으로 정렬을 하고자 할 때 쓰는 건 뭐예요? 오더바이 구문이죠. 오더바이. 자, 연상을 해보세요. 도로에 오토바이가 정렬을 지어서 쭉 가는 모습을 알겠죠? 오토바이 발음상 조금 비스꾸리 하니까 그렇게 연상해서 기억하시면 되죠. 알았죠? 자, 그렇게 하고 자, 그랬을 때 오름차순 있고 오름차순 적은 거부터 순서대로 그 다음에 내림차순 있잖아요. 내림차순. 자, 그래서 오름차순을 지정을 하는 이런 경우 A, S, C, ascending. 그 다음에 내림차순은 D, E, S, C, descending.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 이거죠. 아셨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6번은 SQL에서 테이블에 price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고자 할 경우 사용되는 명령은 일단 정렬을 하려면 오더바이절이란 말, 오더바이. 자, 그래서 뭐 소트바이 뭐 이런 거 잘못됐고, 자, 오더바이 요거 아니면 요건데 오름차순이단 말이에요. 오름차순은 ASC단 말이에요. 어센딩. 응? 자, 그래서 오더바이 프라이스 이건 속성명이고요. 그다음에 어센딩. DSC는 뭐예요? 이거는 내림차순이고요. 내림차순. 내림차순이라고 하는 것은 큰 거부터 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작은 순으로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하는 이게 내림차순이에요. 반대가 이제 오름차순이고. 자, 그래서 여기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은 SQL 구문 형식으로 적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 자, select from where. 어때? 맞아요? select 뒤에는 검색 대상을, from 뒤에는 테이블명을, 그 다음에 여기는 조건을 해서 요거 맞죠? 자, 그 다음에 delete from where. 어때? 맞아요? 맞아요. 이거 맞고요. 그 다음에 insert into 다음에 where예요? value죠, value. value 뒤에 그래서 삽입될 실제 자료가 온다 그랬죠. 맞아요? 그 다음에 update set. 이거 맞죠? 그러니까 여기만 잘못됐네요. 여기는 value가 오는 거예요. value. insert into value. 알겠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문제를 보고도 알 수가 있겠지만 이렇게 각 명령어, SQL, DML의 명령어 중에 표기 형식을 가지고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었더라. 자, 그래서 표기 형식 정리를 해주셔야겠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 다음 8번은 자, 사원 테이블에 사원번호 이름으로 구성된 테이블이 있대요. 자, 요거는 이제 테이블명. 자, 요거는 가로 안에 있는 것, 요거는 속성명, 그래요. 속성명. 그러니까 사원 테이블에 사원번호와 이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테이블이 있는데, 그런 사원 테이블이 있는데, 사원번호가 200인 튜플을 삭제해라. 그러면 삭제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딜리트 명령을 쓰면 되죠. 그죠? 그래서 딜리트가 아닌 것은 일단 지워요. 드랍은 테이블이면 테이블 이 자체를 지울 때 쓰는 거잖아요. 근데 딜리트는 뭐예요? 그 테이블 중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이 하나하나의 행, 이런 걸 지우는 거고요. 설령 모든 튜플을 지웠다고 해서 그 테이블 틀은 남아있죠. 근데 드랍은 그 틀 자체도 지워버리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러니까 다릅니다. 자, 그래서 드랍, 이건 잘못된 거고, 그러니까 딜리트 명령을 이용을 한다라는 거. 알겠죠? 자, 그래서 딜리트, 그 다음에 from 사원. 어때? 맞아요? 맞죠? 딜리트 다음 from 오고 삭제할 테이블명 쓰고, 그 다음에 사원번호가 200, 그러면 이게 조건이죠, 조건. 그래서 왜요? 사원번호는 200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는 이 항목명 이런 건 쓸 필요 없습니다. 조건이 있으면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그 조건 행 자체를 지워버리게 되니까 이 사원번호 이름 이런 거 항목명 이런 건 써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delete from 그 다음에 테이블명 그 다음에 조건.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은 다음은 SQL 갱신문 업데이트 명령이죠. 그래서 괄호 안에 내용으로 적당한 것은 그랬는데 업데이트 그 다음에 여기에는 주소는 종로라고 하는 거 이게 뭐예요? 실제로 변경할 사항이단 말이에요. 변경사항, 수정사항. 그러면 이렇게 실제로 변경할 사항은 어디다 써요? 어디다? set에서 set. 그리고 조건. 알았죠? 자, 그래서 여기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베이스 언어 중에서 DML 조작어에 관한 내용과 관련된 문제 이렇게 풀어봤는데, 자, 여러분들 이 조작어 특히 이 언어 셋 중에서 이 조작어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명령문이라고 했죠. 그래서 일단 종류부터 해서 표기 형식 이런 것까지 해서 모두 같이 특히 조작어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다음 시간은 이제 마지막 데이터베이스 언어가 제어가 있죠. 그래서 다음 시간은 제어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